만들겠습니다. 건담 시드는 진짜 10대 때 울면서 봤던 한 주 한 주, 진짜 한 주 한 주 이 애니메이션이 방영하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다. 당시 굉장히 좀 10대 때 그 감수성이 막 올라온 그 시이기도 했고, 되게 시드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사상 같은 거, 메시지 같은 거, 그런 게 굉장히 와닿는, 공감하는,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뭔가 어떤 분들은 리뷰를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이상주의, 너무 이상주의다,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약간 그런 사상, 그걸 전하고자 하는 내용, 메시지 같은 게. 근데 그렇기는 하지. 얘네가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전쟁해서 이제 남는 게 무엇인가, 어느 시점에서 전쟁이 끝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왜 싸우는가, 뭐 때문에 싸우는가, 누굴 위해 싸우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주인공 키라도 그렇고 프리덤이라는 주인공이 타는 기체도 그렇고 좀 굉장히, 그 시드 하면 그러잖아요. 건담이라고도 안 하고 약간 용자물이라고. 혼자 다 하니까. 뭔가 그 전쟁으로서 싸운다기보다는 제일 강한 이 주인공이, 얘는 뭐 총알도 피하고 맞아도 안 죽고 막 그런 정말 주인공이죠. 얘가 이제 전쟁을 타파하는, 그러니까 약간 무력으로서 무력을 막죠.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는. 이제 그 폭력을 제압한 이유가 싸움을 정말 그냥 막고 싶은 그 마음에서 얘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양쪽 다, 이제 전쟁하면은 대립하는 양쪽 군이 있으니까 양쪽 다 아무도 안 죽었으면 좋겠다. 죽지 말자. 공존하는 길을 찾자. 라는 건데, 뭐 진짜 이미 터진 전쟁에서 그런 거를 추구한다는 거? 그건 정말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당장 정말 나한테 총구가 겨눠져 있고 옆에서 내 전우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과연 그건 우리 전쟁하지 말자, 서로 공존을 추구하자, 이게 가능할까? 이미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는 그때는 늦은 것 같아요. 이미 발발하고 나서는 진짜 대판 싸우고 나서나 이제 끝날 것 같은? 한번 시작되고 나면은 중간에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의지로 멈출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안 돼, 그게. 이런 시드랑 이런 거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뭔가 전쟁이 계속 전쟁을 불러오잖아요. 조금씩 더 커지게 만들고.
이제 좀 정말 이상주의적, 현실 불가능한 그런 것 같은 얘기들을 이제 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건담 시드였는데, 뭐랄까, 정말 극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과적인 행동은 이제 다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거죠. 뭔가 키라라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엄청난 무력을 가진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런 존재는 아직까지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가, 과연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만약에 이런 폭력 사태, 전쟁 같은 게 이제 발발했을 때, 그것에 발발했을 때라기보단 전쟁 그 자체에 대한, 싸움 그 자체에 대한 한 명 한 명의 그 생각들, 기존에 평소에 내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딱 들었을 때 내 행동이 결정되는 거니까. 막상 내 눈앞에 상황이 다 펼쳐졌는데 그때 돼가지고 내가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을 가진다고 갑자기 내 행동이 바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존에 쌓여있던 나의 가치관들이 발현되는 거지. 무의식 속에서라든지 체득돼가 습관화돼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저는 생각하면서 많이 보는데, 이 애니에서 얘기하는 툭툭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 되게 좋았어요. 키라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학생으로 나오죠. 그냥 보통 공대생으로 나오는데, 자기가 살던 곳에서 전투가 발생하면서 전쟁의 이 건담시드라는 그 이야기에 휩싸이게 되는 거지. 거기에 이제 떠밀리게 되는 거지. 거기서 이제 처음 던진 질문이,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게 나오죠. 너희들은 정말 평화롭게 사는구나. 세상에는 너네 같은 나이에 벌써 전쟁에 나가 있는 애들도 있다. 니들은 참 평화롭게 사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주로 이제 그 어른들이 애들한테 많이 하는 말. 내가 니네 때는 그냥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는데, 아니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나는 되게 어렵게 사는데 참 니들은 평안하게 살고 있구나. 뭔가 그런. 근데 좀 더 힘들게 사는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은, 좀 더 고생하는 사람이고 더 대우받을 사람이고, 뭔가 자기보다 더 고생 안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되게 거드름 피우는 것 같은 딱 그런 표현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뭐 본인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당사자는. 진짜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세상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인데, 니들은 이런 데에서, 전쟁이 없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덕분에 되게 편하게 살고 있구나. 뭐랄까. 아니, 뭐라 해야 되지? 니들은 되게 운이 좋다? 그러니까 되게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 앞에서 갑자기 뭔가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양새예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맞는 말인 거 가지고 좀 물꼬를 일단 한번 튼 거죠. 그게 1편에선가 이제 그랬을 텐데. 우리는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와중에도 세상 밖 어디에선가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 거를 물꼬를 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좀 진짜 불쌍한 것 같기는 해요. 왜 막 저 어디지? 예멘, 팔레스타인 이런 쪽 가면은 진짜 거긴 종교 때문에 맨날 전쟁이니까 끊이지 않고 정말 우리 세대는 전쟁 그 말만 들어봤지. 하지만 그 서해에서 있었던 서해 교전 같은 것도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다 뿐이지 사실 그게 내가 뭐 그걸로 인해서 전쟁을 안다라는 건 아니잖아. 경험 안 해본 거잖아. 그 전사자들과 그 자리에서 정말 그 날아드는 총알들을 경험해본 사람들만 알지. 그렇게 생각해요. 또 군대에서 군생활 만기 전역하고 군대에서 총도 쏴보고 크레모도 터트리는 거를 이제 구경했죠. 크레모를 터트려 본 건 아니고 수류탄도 던져보고 전방은 아니었으니까 진짜 이제 막 엄청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린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군대에서 나 총 쏴봤다 하고 진짜 적들하고 마주보고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아니면 누군가를 내가 죽여야만 하는 그 상황에 내가 닥쳐본 거 하고 다를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전쟁하면서 사는 애들 보다야 걔네들 보다야 우리가 낫긴 하지. 전쟁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팔자 좋게 프라모델이나 만들고 있잖아. 그렇기는 한데 하여간 이제 뭐 시드는 내용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는 아직 전쟁 중이다. 니들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지. 그리고 주인공인 키라가 그 전투에 휩쓸리면서 이 스트라이크라는 기체를 타게 되고 파일럿이 되죠. 이제 앞으로 쭉 얘가 이제 스트라이크를 조종하게 되는. 근데 이제 자기는 군인도 아니고 일반 학생이고 전쟁에 휘말렸을 뿐이고 되게 이 전투에 뛰어들어가지고 프리덤을 타고서 프리덤이래 스트라이크를 타고서 전투에 나가기 싫어해요. 사람을 죽이거나 싸우기 싫어하는데 싸우긴 싫은데 이 아크엔젤이라는 그 배에 친구들이 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강한 기체인 스트라이크라는
이 모비슈초를 조정할 수 있는 건 지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가 이걸 타지 않으면 뭐 자기가 제일 유능하니까 거기서 유일한 이제 코디네이터로 해서 유전자 조작을 받아가지고 강하게 태어난 신체 능력이 훨씬 이제 우수한 그런 캐릭터니까 자기가 조정을 안 하면 아무도 이제 스트라이크를 조정할 수가 없는 거야. 능숙하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이제 그건 반강제죠, 반강제.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가 스트라이크 기체를 몰아야만 한다. 그래야 아크엔젤을 지키고 아크엔젤을 지켜야 네 친구들을 지킨다. 그 논리로 스트라이크를 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얘를 기체에 타게 만드는 요소를 무라프라가 걔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한테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냐?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게 이제 얘가 전쟁에 뛰어들게 될 전쟁에 뛰어드는 걸 합리화시켜줄 첫 번째 명제가 되죠. 너한테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스트라이크를 타고 우주로 첫 배경이 이제 주어지면서 우주에서 몇몇의 싸움을 이제 해내죠. 그러다가 이제 뭐 전쟁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키라가 이제 혼자서 좀 그러죠. 모비슈츠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것도 딱 되게 이제 공감이 되는 게 제가 군대 가가지고 총 쏘는 걸 배워왔다고 해서 내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얼마나 전략적으로 싸울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 표적이 아닌 진짜 사람을 내가 과연 쏴서 죽일 수 있느냐 그거의 문제도 있는 거죠. 진짜 앞에 사람이 아니고 그냥 동물만 세워놨어도 그냥 그 생명을 내가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는가. 근데 약간 그 이중성 같은 거는 별개로 하고 동물은 못 죽이면서 고기는 잘 먹는 그런 이중성은 그건 언젠가 이제 다음 기회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걸 빼고 얘는 계속 그래요. 키랑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키려고 싸우는 것 뿐이다. 그리고 내가 이 시드를 처음 보면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게 맞나? 배운 그런 거 한 가지. 이거 보기 전에 그때 내가 10대 한 중반이었으니까 이걸 보기 전에 싸운다라는 거의 그 의미가 싸우는 거 왜 하냐, 이제 경쟁이라는 거 왜 하냐 그런 걸 얘기했을 때 일단 이기려고 하는 게 기본 목표잖아요. 경기를 하면 이겨야 되고 싸움을 해도 이겨야지. 주먹질이 됐든 스포츠가 됐든 정말 뭐 공부에 대해서 경쟁이 됐든 그래서 싸움이라는 건 이기기 위해 하는 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외의 명제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게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냥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도 있겠구나. 딱히 이기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더 원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를 지키려고.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뭐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름은 아쉬울 것들 그냥 그걸 지키기 위해 싸우는 빼앗고 싶은 게 아니고 지키고 싶은 거야. 지키고 싶다는 건 누군가를 그걸 빼앗고 싶어 한다는 거지. 빼앗고 싶어 하는 사람은 빼고 지키고 싶은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인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그러한 내용을 요거를 보면서 그 내용은 처음으로 알았죠.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리고 이제 요 애니의 그 세계관 배경이 핵을 없앴어요. 핵을 핵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그 비극을 한번 맛보고서 우리 핵 쓰지 말자, 핵을 아예 사용도 하지 말자고 협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 세계관에는 핵이 사용 금지된 물건으로 돼 있어. 핵에너지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못 쓰게끔 해놨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 얘네가 이제 얘기하는 게 핵이 없어져도 전쟁은 계속된다는 거. 핵을 없애도 우리는 지금 서로 어떤 무력적인 것에 북한이나 이란이나 막 이런 나라들처럼 다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함부로 우리나라를 뭘 하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떤 권력이라기보다 무력의 우위를 입점하기 위해서 핵을 보유하려고 하잖아. 이제 얘네가 이 애니메이션 애들이 내용에서 그린 미래는 그런 핵을 없앴는데도 그런데도 전쟁은 없애지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애초에 전쟁이라는 거는 핵이 있던 그 전부터도 있던 거니까 뭐 핵을 만들지 만에 뭐 핵을 쓰지 만에 해봤자 핵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핵이 이용되는 것 뿐이지. 그런데도 이제 핵을 서로 못 만들게 만들고 더 이상 핵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는 핵을 한번 쏘면은 대량 학살이 벌어지는 거니까 최소한 이제 그런 일은 막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현실 세계에서. 얘네들의 배경이 서로의 그러니까 세 개의 국가가 있잖아요. 자프트하고 오브하고 지구군하고. 그래서 자프트가 이제 코디네이터 애들이고 코디네이터는 그 유전자 변형으로 태어난 애들. 그리고 지구군이 지금 그냥 보통 우리들 내추럴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애들. 그리고 오브라는 나라를 이제 가운데다가 껴놨는데 오브라는 나라가 얘네들이 하도 쳐 싸워대니까 자프 저기 코디네이터고 내추럴이고 간에 나는 그냥 싸우는 거 싫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평화를 원한다. 하는 애들이 그냥 다 모여있는 나라. 오브라는 나라가 딱 내세우는 게
다른 나라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제는 누가 쳐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다른 애들한테 우리가 쳐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냥 우리가 주어진 땅에서 그대로 조용히 평화롭게 잘 살겠다. 그게 국가 이념으로 걔네가 이제 만화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얘네들이 싸우는 애들은 주로 자부트하고 코디네이터 자부트 애들하고 지구군 내추럴들 지구군 애들인데 보면 어느 한쪽이 악당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야 될 합당한 이유들을 다 들이대요. 주로 그 싸움의 군의 이제 수장들, 머리들,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극단적인 좀 생각을 하고, 저기 이제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똑같지 않을까? 처음에는 군인이니까 명령에 복종해야지. 그래서 쟤 죽이라 그러니까 그냥 죽여. 저기 가서 싸우고 오라고 하니까 싸워. 여기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제 군대 갔다 와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까라면 까야지 라는 거, 쟤를 왜 쳐야 하고 왜 죽여야 하고 그런 생각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게 전쟁에 참여했다가 남는 건 뭐냐면 반드시 죽는 사람이 생기잖아. 전쟁은 내가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증오하고 분노만 남는 거야. 복수심만 남는 거지. 쟤가 나 쳤다, 나도 쟤 쳐야지 속이 풀린다, 분이 풀린다. 아니면 쟤가 내 친구 죽였다, 그러면은 그 친구의 복수를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내가 이제 복수를 해줘. 그럼 쟤네 편에도 오씨, 쟤네가 우리 애 죽였어, 복수해야지. 그럼 쟤네가 또 복수해. 우리 또 누가 또 죽어. 우리 또 애들 복수해야지, 또 죽여. 그런 식으로 끊이지를 않는 거지. 보통 중간에 끼어있는 애들은, 부하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에 들어가는 걸 테고, 애니에 나오는 각국의 수장들은 좀 이제 극단적으로, 코디네이터 쪽은 자기들은 인간으로서 진화한 존재다, 우린 더 우수하고 인간을 뛰어넘은 새로운 종족이다, 우리로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내추럴 애들과 공존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다. 쟤네가 우리를 거부한다면은 쟤네 그냥 싹 죽이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수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자라 의장,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구군? 지구군의 대표적인 수장이 나오던가? 대표적인 수장. 딱 생각은 안 나는데, 이제 보통 지구군에서 싸우는, 지구군엔 그게 있어요 또. 블루코스모스라고 극단주의 단체가 나와. 걔네들은 불만스러운 거지 이제. 쟤네는 유전자 변형을 이로 인해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인간들보다 되게 우수한 신체와 지능을 가지고 내가 이제 누리지 못하던 것들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고, 약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랄까?
걔네가 존재함으로써 나는 도태되고 걔네는 더 앞서가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러겠죠. 애초에 신의 영역을 감히 손댔다.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태어나게 만드는 게 애초에 자연의 섭리에 이제 거스르는 옳지 못한 행동이다.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은 우리나라도 뭐 천주교, 불교, 기독교 할 거 없이 똑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신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한 꼴이 되는. 그래서 지구본 애들은 코디네이터, 유전자 변형한 애들 싸그리 다 없애자. 걔네를 없애야 걔네 블루코스모스 애들이 맨날 푸르게 성장한 세계를 위해서, 그게 이제 약간 구호 같은 거야. 항상 그걸 외치면서 뛰어들어. 걔네 이제 논리대로라면 코디네이터가 있음으로써 세상이 더러워진 거지. 이제 불합리해지고 불공정해지고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이 존재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걔네는 코디네이터가 아예 사라져야 속이 시원한 거야. 그리고 그치, 코디네이터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린 진화한 존재니까 너네 싸그리 다 죽어라. 우리가 굳이 너네한테 양보해줄 필요가 없다. 너네 죽이고 우리가 다 가져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냐. 그러면서 그 두 집단이 서로 이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공존 따윈 없는, 싹 다 죽여버려야 되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정치만 봐도 이제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잖아. 그쪽 애니메이션 세계관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와. 코디네이터들도 온건파 같은 게 있어. 걔네 이제 클라인 의장 쪽인데, 걔네 이제 뭐 평화를 추구하는 입장인데, 그쪽도 똑같이 코디네이터긴 해요. 같은 코디네이터인데도 평화를 추구하자. 우리가 그렇게 진한 존재가 아니다. 근데 이제 그 논리를 어디서 보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 어른들이 첫 번째 1세대 코디네이터인 것 같아. 내 기억에 아마. 그리고 그 자식들 2세대가 또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다음 이제 3세대 있잖아. 3세대가 사회적으로 되게 이제 결혼을 장려하고 막 하나 봐. 근데 이 코디네이터들이 3세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거야. 그게 이제 현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일부러 뭐 애를 안 갖는 이게 아니라 이제 좀 유전자의 문제인 걸로 나오는 거지. 세대가 3개 세대, 2개 세대 넘어가면서 갑자기 출산율이 뚝 떨어지는.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임신을 못하는, 임신도 못하고 애를 이제 못 낳고, 완전 못 낳는 건 아니고 보니까 출산율이 낮다라고만 나와요. 출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이유로 진화한 존재가 아니고 새로운 종족이라 할 수 없다. 미래가 없는 종족인데 어떻게 우리들만으로 미래를 꾸려나가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좀 자라 의장이 옳지 않음을 좀 주장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죠.
지구군 쪽은 카가리가 그거를 카가리라는 여자 주인공 같은 주인공이라 해야 되나? 여긴 주인공이 4명이죠. 주인공이 4명. 카가리가 약간 내추럴 중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 다 죽인다고 능사가 아니라 공존할 방법을 찾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자. 약간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양쪽 다 존재를 해요. 아, 아, 아스아 대표. 오브의 아스아 대표. 아스아가 코디네이터인가? 내추럴인가? 그건 정확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자부트에 반대되는 쪽 입장에서는 아스아 대표가 약간 평화 쪽이죠. 싸우지 말자. 그래서 오브의 수장인데 오브에는 코디네이터도 있을 수 있어. 전쟁이 싫다고 하면. 그 국가 이념에만 응하면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나 싸우자는 애들이 있고 우리 그냥 좀 평화롭게 살자 라는 얘기가 있고 애들이 있고.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이 주로 이제 던지는 최종 목표 그 얘기는 어떻게든 상대 다 싸그리 죽이고 우리만 사는 거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공존할 방법을 찾자라는 게 그게 일단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이제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게 쉬운 거였으면은 이미 인류한테 전쟁이라는 건 없었겠죠. 전쟁이 사람들이 휘둘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 누군가가 이제 가진 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면 그대로 전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도 북한이 김정은이 그 왕권을 그냥 내려놓으면 포기하고 그냥 통일해. 솔직히 북한이 사는 것보다 남한 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흡수 통일돼가지고 사는 게 더 살기 편하지 않겠니? 흡수 통일돼가지고 우리 다 그냥 대한민국으로 하고 더 세상 발전시켜가지고 편하게 살자. 다 같이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하면 통일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통일 안 하죠. 근데 우리 쪽에서도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있죠. 통일하면 그 통일 비용 다 누가 어떻게 그거 감당할 거냐. 지금도 세금 빡세고 한데 북한 애들하고 통일해봐. 그러면은 걔네 그 못 사는 애들 또 발전시켜야 되고 복지해줘야 되고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냐는 거지. 그 돈도 내가 더 많이 지불하고 해야겠네? 뭐 안 된다 이거죠 이제. 나 그 꼴 못 보겠다. 이게 양쪽에서 이제 서로 굽힐 마음 없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마음 없으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완전한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지. 내가 조금 가지고 너가 조금 가지면 둘 다 조금씩 가질 수 있는데 가진다는 건 좀 잃는 걸로 표현해야겠구나. 내가 널 조금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거를 조금 잃어야 돼. 다 잃는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잃어야 돼. 이제 그 조금 잃는 게 이제 싫으면은 걔를 아예 못 갖게 만들어 버려야지. 걔가 가지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조금 잃어야 되니까. 그게 싫으면 제가 못 갖게 해야 돼. 죽여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전쟁하는 것도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무력 관계. 아니 그 종교 전쟁은 조금 다르겠다. 그거는 정말 그냥 신념에서 오는 거잖아요. 무조건 자기 종교가 옳으니까. 다른 애들 종교는 틀린 거잖아. 내 종교가 옳은 거고. 그런 애들은 정말 뭐 이득관계 막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신념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싸우는 거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 아니 근데 솔직히 어느 신이고 간에 그렇게 가르쳤을까? 가장 그 종교의 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교의 부처님이랑 기독교, 개신교 쪽의 예수님이랑 이런 분들 같은 존재? 그분들이 나랑 종교가 다른 애들은 다 죽여라. 나를 믿지 않는 나를 거역하거나 나에 반대하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인간 세상에 너희 세상에 이제 내가 원하는 바가 그거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까? 어쨌건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잖아요. 관용과 자비. 좀 더 다른 종교들도 다 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 종교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면은 길어진다. 종교 얘기는 다음에 하죠. 스트라이크 얘기만, 시드 얘기만. 그러니까 내추럴이든 코디네이터든 나름대로의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싸우면 시간 사람은 있을 테고 안 그런 척 하는데 이제 막 그러죠. 사람들 선동할 때는 쟤네가 먼저 했다. 우리의 자유를 쟤네가 침범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피해의식 불러일으키고 선동시키고 하면서 이제 증오심을 유발하는 거지. 실제로 내용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못된 생각만 가지고 있고. 이제 나이 먹으면서 뉴스들 보고 하면은 실제로도 똑같다는 거 많이 느끼죠. 일단 옳은 말, 맞는 말로 사람들 선동시키고 사실만을 그대로 다 얘기했다기보다 살짝 왜곡하거나 나한테 유리한 사실만 얘기하는 거지. 불리한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 우리가 옳다, 쟤네가 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그렇게 선동하다가 이제 우리는 선, 너네는 악. 내추럴 입장에서는 내추럴이 선이고 정이야.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악이야. 코디네이터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되는 거지. 코디네이터가 선이고 정이고 내추럴이 악이야. 딱 그 상황이 돼가지고 전쟁을 계속해요. 내추럴도 코디네이터도. 전쟁이라는 게 진짜 그냥 다 자신들의 정의를 내세워서 하는 것 같아요. 전쟁까지 안 가도 그냥 싸움만 해도 길거리 동네 싸움도 다 지가 옳지 뭐.
그리고 뭐가 나오냐. 키라한테 갈등이 좀 오죠 이제. 자기도 코디네이터니까. 코디네이터인데 지금 지구군의 편에 서가지고 싸우고 있거든. 왜냐면 그 친구들이 자기가 살던 곳은 오브의 국가, 그 중립국의 국가였고, 자기 친구들, 현재 그 같이 있는 친구들은 다 내추럴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지구군 배에 우연히 타게 됐고, 이 모비슈도 스트라이커도 지구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군에서 싸우는 애들 중에 자기 혼자 코디네이터인 거예요. 근데 전쟁에 뛰어든 입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상한 거지. 코디네이터인데 지구군 입장에 서서 같은 코디네이터랑 싸운단 말이야? 넌 대체 왜 그러냐? 그러는 와중에 이제 배신자 소리도 듣고, 너는 코디네이터인데 코디네이터를 적대하고 있으니 너는 배신자 코디네이터다. 프레임은 딱 씌워버리죠. 더러운 정치질. 그리고 그 바람 유바라는 캐릭터. 그, 그, 그 누구냐? 누구지? 여자애. 아, 프레이. 프레이. 이름이 기도야? 기도 겁나게 하라고. 이름은 기도인데 걔가 입만 열면은 보는 사람 바람을 유발해요. 걔가 이제 키라도 그렇고 나중에 만나는 락스한테도 그렇고 그 코디네이터라는 존재한테 되게 반감을 가지고, 그냥 코디네이터라는 그 존재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 뭔가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뭐 증오심 막 이런 것보다는 똑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역겹게 생각하는 좀 그런 거 아닐까. 잘은 모르지만 대충 뭐 내가 사는 세상에서 그렇대 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 있잖아. 저런 애들은 더럽대, 저런 애들은 와 그거 있잖아. 뭐 조선족 만나면은 걔네들은 막 칼 들고 다닌대. 뭐 그러면은 우리들 그냥 지나가던 중국 애들만 봐도, 아니면 조선 쪽 애들, 그러면 중국 사람인 것 같은데 한국말 하는 이제 막 좀 어설프게 한국말 하는, 연변말 하는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 하거나 이질감을 좀 느끼거나 두려움이나 아니면 좀 멸시하는 그런 태도도 있죠. 약간 그런 것 같은? 프레이가 약간 그런 쪽. 그러니까 이제 걔가 바람을 유발하면서 키라한테 이제 그런 거를 각인을 시켜요. 너도 코디네이터잖냐. 라크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또 옆에서 키라도 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그 인간적인 나의 위치와 정치적인 나의 위치에서 이제 그 역할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인간이라서 친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싸우고 있는 나와 지구군이 아닌 코디네이터인데 지구군 입장에서 싸우고 있는 나, 이런 거 예를 들면 어떨까? 그 있잖아요.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딱히 싸우고 싶은 것도 아니고 싸우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싸움에 휘말렸는데, 아니, 너도 고향이 전라도면서 왜 경상도 편을 드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서 배신자래.
경상도 사는 고향의 사람도 똑같이 전라도 애들한테 걔네들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배신자래. 이게 뭔 꼴이야. 그런 생각, 요즘에 이제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도 했어. 그럼 만약에 이제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적대시한다 쳐. 근데 그 와중에 페미니스트가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전라도 입장에서 경상도를 상대로 되게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그 경상도에 남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은 전라도를 적대시 하여간 뭐 경상도든 전라도든 적대시 하면서도 같은 편에 있는 남자도 또 적인 건가? 이말 다 적이야, 다 적. 너 거기서 세대 갈등을 또 불러일으켜서 노년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또 적이야. 다 적이야? 다 적이야. 그렇게 프레임 씌우고 적 만들면은 진짜 다 적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싸우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프레이가 결정타를 한번 날려. 큰 전투가 한번 벌어지면서 키라는 지켜야 된다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 약하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 내가 강하기만 하면 친구들을 다 지킬 수 있다. 내가 강하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 그 강박관념으로 이제 싸워나가. 유일하게 머릿속에 그것만 든 채로 이제 내가 강하게 싸워야지 사람들을 지킨다는 생각만으로 싸우는데 그 와중에 이제 프레이가 큰 전투에서 아버지의 사망을 이제 목격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크리티컬을 터뜨려. 키라고 너도 크리티컬을 너도 코디네이터니까 같은 동족을 죽여야 되니까 너 열심히 안 싸운 거 아니냐, 최선을 다해서 안 싸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아빠 죽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크리티컬 터트리죠. 바람 크리티컬. 거기에서 이제 키라는 또 충격을 먹고. 이제 프레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바람 캐릭터로 나오는데 좀 나이 먹고 생각을 해보니까 프레이라는 캐릭터 유형이 가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리들 모습이 아닌가. 특히 뭐 싸움이나 전쟁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고 갑자기 나는 그냥 이 불안한 전쟁에 휘말렸을 뿐이고 나는 피해자고 연약한 나는 누군가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아빠의 그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잖아. 그거를 목격하고서 이제 미쳐버린, 거의 얘가 반실성하잖아. 뭐 그럴만 하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이 먹고 다시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막 극도로 화가 나거나 짜증이 확 나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이제 누군가한테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냥 내가 화낼 대상이 필요한 거야.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해. 그러지 않고선 내 분이 안 풀린다든지
그냥 인간 본능에서 오는 어떤 사악한 마음에서 온다기보다 사람 본능에서 오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걔는 거기서 그게 키라한테 간 거지. 그게 옳은 거는 아니지만은, 옳진 않지만 그 무지함과 어떻게 보면은 순수함에서 오는 이기적인 분노.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취하는 행동은 그거는 이제 악의적인 거지. 얘는 이제 얘 머릿속에는 복수밖에 없어. 이제 갑자기 코디네이터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만 남아. 코디네이터를 전부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군에 지원하고 키라한테 애정을 좀 이렇게 주죠. 키라가 기댈 곳을 이 프레이가 만들어줘. 약간 그 쉴 수 있는 그 안식처 같은. 키라한테는 프레이가 이제 유일하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프레이가 키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키라를 이용해서 얘들을 다 죽이게끔. 그러니까 애들 다 죽이고 와가 아니고 지 혼잣말로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죠. 열심히 싸워서 최대한 많이 죽이고 너는 죽어야 돼. 그냥 열심히 쟤네 다 죽이고 오고 아니라 너는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최대한 많은 코디네이터 죽이고 그리고 나서 죽어야 돼. 얘한테는 그냥 복수심만 남은 거야. 그거는 이제 순수한 의도에서 막 오는 거니까 완전 그냥 악의적인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프레이가 죽잖아요. 죽고서 이제 키라한테 약간 영혼처럼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몰랐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마음, 생각, 전쟁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얘는 이제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몰랐다. 나 몰랐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못 박힐 때. 아버지, 쟤네들을 용서하시라고. 쟤네들이 몰라서 저러하나이다 라고 하시잖아. 프레이는 이런 거 아닌가? 이제는 죽고 나서야 이제 알았다는 거지. 그동안 내가 너무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었다. 내가 부족했다. 약간 반성의 태도인 거 아닐까. 프레이는 그런 역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람 유발로 열심히 자극해서 키라를 더 자극하고 그 복수의 화신이 돼버린 보통 인간의 모습, 그거를 프레이라는 캐릭터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딱 나오는 게 영화 초반이죠. 그 처음에 우주에서 이제 지구 가기 전에 물 얻으러 해낼 때 여기서 항상 가장 시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유니우스 세븐, 피에 발렌타인이라고 콜로니가 있는데 우주에 이제 지구처럼 만들어 놓은 콜로니가 있는데 그거를 지구군이 핵공격으로 완전히 다 날려버린 거예요. 25만 명?
뭐 그렇게 한 방에 몰살을 당했대. 그래서 그거를 뭔가 그 사건이 굉장히 이 애니 안에서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계속 대두되더라고. 근데 얘네가 이제 아크엔젤이 우주에서 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 유니우스 세븐이라는 곳의 잔해들 다 폭발하고 잔해만 있고 막 시체들 떠다니고 하는 그 우주 쓰레기 더미들 속에 있는 유니우스 세븐의 잔해들 그 안에서 물을 발견을 해요. 막 시체들도 보고. 근데 그 물을 대부분의 애들이 어떻게 거기 있는 물을 쓰냐,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지 않냐, 거기 있는 거 손대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쪽? 신성시 한다는 것보다는 뭐랄까, 망자들의 그 유품? 물건? 그런 것들에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 아니면은 찝찝함? 그런 걸까?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곳인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물을 거기서 가져온다는, 뭐, 나 같아도 좀 꺼림칙할 것 같기는 해. 함부로 손대면 안 될 것 같고. 다들 이제 그럴 때 그쪽 지휘관들은 이제 밀어줘. 또 다들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그냥 물이 필요한 와중에 우린 물을 찾았다라는 것 뿐이라고. 그리고 그 물이 있어야 우리는 계속 살 수 있다고. 그리고서 이제 그 잔해들 속에서 얼음을 캐가지고 가져가는 그 장면들에서 얘네들이 꽃을 종이로 이제 접어요. 종이로 꽃을 접어가지고 그 유니우스 세븐의 비극이 벌어진 그 잔해들 위에다가 그 꽃을 흩날려 준단 말이에요. 그래 약간 그 애니에서 추모하는 거를, 망자를 애도하는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고자 했던 거 아닐까.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뭐 어쨌건 물은 필요하고 가져가기로 결정했고 그냥 잘라가지고 가져가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 뭐하러 거기다가 꽃을 접어가지고 뿌리고 뻘짓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어떤 느낌적인, 상징적인, 그냥 감정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다가 경험을 하고서 이제 좀 더 깊이 느끼게 된 건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서 아버지의 장례에 대해서 아버지를 이제 보내드리는 그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장례를 치른다는 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 돌아가시는 길. 이제 그거를, 죽음을 좀 더 신성시하고 잘 가시게끔 이제 모셔다 드리는 거잖아요. 일을 잘 치르게끔 해드리는. 근데 그게 약간 그 인간 존엄성에서 오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이제 잘 장례를 치러드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산 사람들 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 되게 좀 그래요. 평소에 막 잘 못해드렸던 게 장례 때라도, 그때 이제 사람이
죽고 나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야. 좀 더 잘해드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이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장례 치르는 거에 온 정성을 막 다 드리게 돼. 그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 본인들 마음을 좀 위로하는 것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빠 가시는 길 잘 그래도 치러드렸구나. 그냥 그런 거. 내가 저분을 잘 모셔다 드렸다는 거랑 그 장례를 진행하는 그 과정들에서 본인이 위안을 받는 것도 있어. 추모를 드리는 것도 그런 것 같아. 여기 세월호 때도 그랬고, 또 우리 천안함 때도 그랬고, 우리 9.11 테러 때도, 그리고 우리 뭐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조명받는 그런 어떤 사망, 살인, 누가 돌아가신 그런 일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본인이랑 관계 없는 사람, 가족도 아닌 뭐 그런 사람들까지도 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가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꽃 한 송이 드리고 가고 길거리에다가 막 묘비 앞에다가 막 그런 거, 그런 게 죽은 사람을 추모하면서 그 사람을 추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이 슬픔을 달래준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 그 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장례라는 게 죽은 이는 추모든 장례든 죽은 이는 산 사람들이 잘 마지막 길을 이제 보내드리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슬픈 그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슬픈 사람들을 위안을 주고 계속 더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거는 뭐 이런 일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꽃을 뿌리네, 아름답다, 그냥 인류의 착한 사람들, 사람이 저래야지 이제 막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장례라는 거를 한번 겪고 나서 그런 거를 경험하고 나서는 여기 약간 다른 것도 있구나. 순전히 죽은 사람만을 잘 보낸다는 인간 존엄성을 지켰다는 약간 이런 것만 아니라 산 사람들을 계속 살아가게끔 조금이나마 슬픔을 달래주는 역할도 있다는 거. 그 사건도 추모하고, 물을 얻는 자신들의 어떤 위화감에서 그 좀 신성시되는 그런 지역이니까, 유니스 세븐이 거기서 이제 얼음을 뛰어가면서 또 망자들을 추모하고 간다는 약간 좀 그런 감성적인 그런 모습이 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키라의 어떤 움직임에 이제 두 가지 동선이 나왔다고 할까? 처음에는 일단 키라라는 존재는 힘은 있지만 의지는 없는 존재였어.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어떤 뭐 싸움에 대한, 전쟁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는 애였지. 그냥 사람들을 지킬 힘이 있는 애였을 뿐.
그래서 얘는 가진 게 그 모비스를 움직일 힘이니까 그 힘을 사용하는 것 뿐이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의지가 생겨. 힘에 더불어서 내가 이 싸움에 참여하면서 내가 싸우지 않으면 이 배가 공격당하니까 약간 그 의지가 발현되는 게 이제 얘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냥 평안한 그 지구에서였나? 내가 이 배에서 이제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근데 내리는 와중에 이제 또 전투가 발생하고 얘가 더 이상 전쟁이나 전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의로 그 모비슈를 타죠. 이제. 그때 이제 그 모습은 의지까지 이제 갖게 된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싸우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제 지구에 와가지고 카가를 만나고 카가리 뺨때기로 후려갈기죠. 카가리가 이제 처음에 내려서 역정을 내니까 키라가 그래요. 이제 다 죽을 뻔한 애들을 살려놓으면서 뭐 당신들 지금 죽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않냐, 이러니까 카가리가 화가 나가지고 막 따져들죠. 죽은 애들까지 이제 가리켜 보이면서 이 우리가 싸우는 게 이제 장난 같아 보이냐, 이제 막 그런 뉘앙스죠. 이제 자신들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정의감과 이런 것들로 이제 싸웠다 라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키라가 뺨을 후려치면서 그러죠. 그런 마음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라면서. 그러니까 얘는 자기는 의지도 있지만 힘도 있잖아. 애초에 시작을 가진 힘으로 시작했으니까 자기한테는 파워도 있다. 싸움에서 뭔가를 지키고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의지만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무식하게 달려들면 아무 의미 없이 죽을 뿐이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이제 그나마 전쟁에서 좀 참혹한 모습들을 봐왔던 키라가 본인의 의지라기보다 자기 생각?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짜 뭐든지 마음만 가지고 얘기 안 되죠. 되게 단순한 것들부터도 마음만 가지고는 세상 일이 그렇게 뚝딱뚝딱 되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 같아서는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에서 되게 우수한 사람이고 싶었어. 마음 같아서는 더 빨리 담배도 끊고 싶었고,
근데 진짜 막 그 금연 학교도 있고 막 금연 패치가 있고 그게 마음만으로 되는 거면 그런 거 없었을까요? 그리고 뭐 정신력 그러는데 그 이제 그 어릴 때 술 먹을 때도 나이 먹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술 잘 먹는 거, 술 많이 먹는 거 그거 정신력이다. 정신력이 약하면 빨리 취하고 정신력이 강하면 많이 먹어도 안 취한다. 그러니까 힘든데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일단 좀 부정하는 편. 정신력으로 뭔가를 버틴다는 거는 육체적으로 자기 육체에 그 한계가 왔을 때 정신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냐를 측정하는, 뭐, 따져보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술이라는 거는 알코올을 해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 신체적인 차이를 똑같이 일단 강한 애한테는 강한 만큼, 약한 애한테는 약한 만큼, 그냥 네가 육체적으로 못 버틸 만큼 그 같은 선상에서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육체가 졌어. 육체는 이미 끝났어. 그 상황에서 정신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정신력을 테스트한다라고 해야지. 뭐 애기한테 술 먹여놓고 애가 막 죽거나 그러면 그 정신력이 약하다 그럴 거야? 그거는 뭔가 술 잘 먹는 사람들이 뭔가 좀 으스대기 위해서 쓰는 정신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것 같아. 뭐 얘기하다가 정신력 얘기가 나왔냐? 그리고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은 모를 일이랄까? 그 사이라는 사인가 사인가 걔가 프레이 얘를 나중에는 뺏기는 네키한테 뺏긴다기보다 뭐 애초에 애인도 아니었으니까 키라한테 키라 프레이가 못된 말을 하니까 막 나가는 말을 하니까 얘가 나중에 자기가 프레이 혼낼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키라가 코디네이터라서 키라가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저기 코디네이터라서 뭐 함부로 한 거지 쉽게 한 거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지 막 그런 얘기를 한 다음인가 그랬었어. 근데 사이가 이제 키라한테 너 얘기 들었다 마음에 상처 입었지 내가 나중에 저기 프레이한테 훈육을 한다고 할까 뭐라고 좀 할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게 함부로 한 얘기라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했다는 그런 거를 본인은 안다는 거잖아. 근데 그런 대화가 있고 나서 이어서 라크스가 이제 노래하는 걸 듣게 돼요. 근데 라크스가 노래하는 걸 듣고 키라 앞에서 이 사이라는 애가 저 애의 목소리가 저게 예쁜 것도 유전자 조작으로 다 만들어낸 거라서 그러겠지 라는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런 지금 지가 나중에 프레이를 훈육하겠다면서 나온 애가 그 일의 당사자인 키라 앞에서 코디네이터로서 이제 그런 능력을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를 얻은 거 아니겠냐라는 거를 중얼거리고 간다는 게 그게 이제 같은 코디네이터로서 그런 상처를 알고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혼잣말도 하지 않았겠죠. 그게 단순히 이제 머리로 안다는 거랑 정말 내가 느껴서 공감하고 있다는 거랑 그게 그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했어. 그래서 프레이 나중에 혼내줘야 돼. 그거는 그냥 머리로 아는 거고, 그런 말을 함부로 꺼냈을 때 키라한테 한 얘기가 아님에도 키라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좀 마음이 아는 거죠.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인데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상처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든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나한테는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말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아까 막 중구난방으로 하던 얘기 중에 그 키라는 그래서 처음에는 힘만 가졌었고 나중에는 의지를 갖게 되죠. 그러다가 스트라이크하고 이지스하고 이제 둘 다 터져버리죠. 그럼 이제 의지는 남았는데 힘이 없어졌잖아. 근데 그 힘이 이제 프리덤으로 다시 대체되는 거죠. 더 강한 힘으로. 더, 더 강한 힘을 얻으면서 키라는 더 강한 의지도 생기게 되죠. 근데 그때의 의지는 이제 싸우려는 그 의지가 아니라 싸움을 막으려는 의지로 이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강한 힘까지 주어지니까 CD의 내용이 이제 쭉쭉쭉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시드에서 나오는 그 키라의 철학? 키라의 그 성향? 철학? 방향? 이런 거? 이게 그 다시 내가 보면서 다시 한 건데, 그 사막의 호랑이, 그 발트벨트, 앤드류 발트벨트인가? 그러니까 걔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낸 캐릭터더라고요. 그 캐릭터가 키라하고 카가리를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나누던 얘기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전에 이제 그 레지스탕스 애들하고 그 발트벨트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발트벨트가 레지스탕스 마을을 쳐들어가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기습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다 여기 이제 다 불태울 거니까 대피해라, 그렇게 경고를 먼저 해놓고 그러고서 마을을 싹 다 불태워요. 그러니까 얘는 이 전쟁 그렇게 하면 이제 물자도 없고 식량도 없고 집도 없고 쟤네가 싸울 힘을 일단 잃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일단 끝내고 싶은데 사람을 죽이기는 싫은, 죽이고자 하지는 않는 그 마음이 일단 이 발트벨트라는 캐릭터한테서 먼저 딱 표시가 되고 나오는 거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키라하고 카가리한테 막 질문을 하죠. 대체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는 거냐? 스포츠 같은 경우는 룰이 있고 점수가 있고 심판이 있고 제한 시간이 있고, 이거 끝내는 그 경계가 있는데 전쟁이라는 거는 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는 거냐? 적을 다 죽이고 나면 그러면은 끝나는 거냐? 라는 질문을 이제 하죠. 그럼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상대를 그냥 다 죽이는 수밖에 없는, 다 죽일 때가 전쟁이 끝나는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의문을 품는 캐릭터는 그 극 중에서는 발트벨트가 되는 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키라는
그 배움을 얻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안 끝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걔는 또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발트벨트한테는 이제 그러한 의지만 있었고, 극 중에서 키라한테는 그 의지에 플러스해서 힘을 주어주는 거죠. 그 의지를 발현할 힘을 주니까 얘가 이제 주인공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시드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질문들도 많이 던지고, 애니에서.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스트라이크하고 이지스하고 아스란자라 걔하고 키라하고 겁나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결국 그거죠. 복수심. 서로 쟤가 내 친구 죽였다. 그 키라가 니콜이라는 아스란 친구를 죽이고, 아스란은 톨인가? 그 내추럴 친구 걔를 죽이고, 그거에 대한 복수 때문에 둘 다 눈이 돌아가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아주 그냥 둘 다 기체가 폭발해버리죠. 그 아스란이 자폭시켜가지고. 근데 그 과정을 한번 겪으면서 이제 그 캐릭터들이 배우는 그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저스티스와 프리덤의 거기 타가지고 행동하는 애들의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자신들의 그 과오를 아니까. 건담 시드는 어떤 그 메시지? 사상과 철학?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울면서 봤던, 감동에 막 눈물 흘리면서 봤던 첫 번째 애니였죠. 처음으로 애니 보면서 엄청 막 감정적으로 빠져들었던 거는 그 오렌지 로드. 삼각관계, 연애, 옛날 애니메이션. TV판이 87년작인가? 그랬어. 시드는 정말 그 내용으로 뭔가 메시지와 의미에서 되게 감동하면서 막 매일 찾아봤던. 다음에는 이스. 다음에는 이지스. 이지스를 또 만들면서 이번에는 얘네 둘이 이제 치고받는, 두 기체가 다 박살나는 그 단계까지 가는 아스란자라의 모습, 아스란자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프라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